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매번 아주 잔잔한 화이트 비치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약간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제법 바람도 세고 파도도 되게 세죠. 예, 좀 터프한 지금 화이트 비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에는 여러분들 물놀이 하실 때 조심해야 돼요. 파도에 감겨서 비치에서 멀리 밀려갈 수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라카이에 작은 태풍이 온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여기가 태풍이 오면 태풍이 작든 크든 상관없이 정전은 기본이거든요. 참. 아무튼 뭐 시원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년째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결혼했어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부하는 국제아재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필리핀 직원한테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올렸는데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정말 애정어린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재님 마음고생 심하셨죠. 상처 빨리 위로받길 바래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근데 사실은요, 제가 그 일이 있었던 게 영상 올리기 훨씬 예전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제가 그 필리핀 이제 사업 6년차 접어들었어요. 뭐 여기 이쪽 애들한테 마음 상처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충분히 단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썸네일에도 이렇게 눈물, 이렇게 요 사진 이렇게 눈물을 훔치듯이 했더니 어떤 분들이 아재님 눈물 흘리시나요? 뭐 눈물 닦으시나요?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영상 찍을 때 그때 눈에 뭐가 들어가서 어그로 좀 끌어보려고 이렇게 눈물 닦는 이렇게 요런 영상 캡처해서 쓴 거고요. 아무튼 간에 그 영상을 올렸던 이유는 제가 뭐 위로받으려고 했던 것보다는 여러분들 그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참고하고 도움되라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올렸던 영상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진심 어린 위로해 주셨던 거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오늘은 좀 그거랑 또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는 좀 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여기 한국 분들이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게 지금 개판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해외에서 사업을 하실 때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해외에서는 각 나라마다 장려 사업과 제한 사업과 금지 사업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두세 번 전에도 언급했는데 보통 우리 같은 그냥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대부분 다 장려 사업 쪽이 아니라 제한 사업이나 금지 사업 쪽의 사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저 필리핀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냥 현지 사람들 이름을 덤이라고 하죠. 이름을 써서 그 사람 명의로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뭐 법인을 차려서도 뭐 60%는 현지 사람 지분을 주고 40%는 이제 뭐 외국인 지분 이런 식으로 코퍼레이션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데 이제 그런 비율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게 코퍼레이션을 만들더라도 현지인들 비율이 더 많게끔 해놨어요. 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렇습니다. 한국 쪽 룰은 한국 쪽 법 규제는 잘 모르겠고요. 어찌됐건. 근데 왜 제가 여기 한국 분들 사업하시는 게 개판이냐라는 단어까지 썼냐면 정말 해도 너무 기본적인 것도 안 해놓으시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이 되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그거를 커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홈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고 포크 크레로 막아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많은 분들이 현지 사람들 이름을 써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 아마 동남아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지만 그냥 내가 어떤 친한 현지인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돈을 줘서 그냥 사업을 하게 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내지는 그냥 돈을 줘서 사업을 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익이 얼마를 받는 투자자의 입장으로 남겼을 때는 그 투자자의 신분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지인의 이름만 빌려오고요. 그 아이템부터 시작을 해서 투자도 그렇고 그 사업을 주로 매니징하고 운영하는 것이 그 외국인일 경우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지인들 이름을 도용해 쓰면서 어떠한 그런 걸 써요. 뭘 쓰냐면은 그 뭐 지분 포기 각서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지분이 내게 아니다. 내지는 이 회사가 내게 아니다. 이 업장이 내게 아니다라는 거를 포기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고 현지 변호사한테 뭐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걸어두지만 사실은 그거 별로 필요 없거든요. 원래 그거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지인이 욕심이 나서 이거 내 거요 하는 순간에 아무리 그런 걸 법적으로 써놨다 하더라도 공증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아주 귀찮은 그러한 상황에 봉착하실 수가 있고, 그런 걸 써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사업장을 현지인들한테 고스란히 빼앗길 확률이 많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코퍼레이션 형식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좀 더 리스크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코퍼레이션을 쓰더라도 뭐 현지 필리핀 같은 경우 2명의 외국인, 3명 이상의 현지인 필리핀 사람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 그리고 60% 이상의 지분을 최소한 60%는 현지인들한테 줘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물론 그것도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완전히 100% 현지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나. 그리고요, 한국 사람 얘들 다 알아요. 한국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여기 한국 사람들이 월급 체계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매출 신고나 이런 것도 너무 적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식당을 하는데 매출 신고를 한 달에 100만 원, 뭐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게 매출 신고를 해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신고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여기 한국 사람들이 생활하려면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고, 여기 현지 애들이 바보가 아닌데, 여기 현지 세무서나 이미그레이션이 바보들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세금을 아끼려고 형식적으로. 근데 뭐 뒷돈 찔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통용될 수가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세금 문제에 봉착하거나 그랬을 때, 더군다나 제가 직원 얘기랑 연결돼, 여러분들이 사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용했던 직원들이 문제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파이어를 해고시켰을 때 이 직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앙심을 품고 노동국에 고발하는 순간, 여기 있는 노동국,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 하도 들었어요.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불려가겠죠. 소환 당하겠죠. 왜? 현지 직원이 여러분을 노동국에 고발했으니까, 어떤 이유로. 그러면은 여기서는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어낼까, 이걸 궁리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세무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고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너무 심하게 하는 것보다 절세는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그런 것들 신고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을 여러분들이 고용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뭐 4대 보험 이런 거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상 그게 되게, 아무리 여기 인건비가 싸더라도 그런, 여기 뭐 필리핀 예를 들면은 뭐 SSS, PLS, 뭐 빠기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4대 보험, 뭐 건강보험, 무슨 보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직원이랑 업주랑 같이 돈을 부담하지만 업주 쪽의 비율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법률 사무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여기 현지에서 사업을 하실 분들이 대개 5대5나 6대4 이런 식으로 최소한 50% 이상을 회사에서 물게 돼 있어요. 직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를 부담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 사주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6개월, 최장 6개월 동안 인턴십을 쓸 수가 있어요. 미니멈 셀러리를 주면서 6개월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정식 직원이 돼요. 정직원이 되면 그 4대 보험을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업주들이, 그거는 필리핀어 직원, 업주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한국인도 마찬가지고, 그걸 해주기 싫어서 계속 6개월마다 계속 컨트랙트를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 이제 보라카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필리핀에 보면 이렇게 새로 직원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받으면 이렇게 6개월 이런 식으로 이력서를 적어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시스템을 악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달인가 2달,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는 미니멈 살러리보다 돈을 적게 주면서도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어떤 그런 권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악용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막 직원이 막 10몇 명 되는데 정식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도 너무 적게 신고하고, 하여튼 막 너무 엉망진창인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경쟁자에게 타겟이 됐을 때, 혹은 직원들에게 타겟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원을 뭐 해고시켰을 때 이 직원이 여러분들한테 앙심을 품고 정말로 이런 정부의 이미그레이션이라든지 노동국이라든지 바람가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면 뭐 구청, 뭐 이런데 시청 이런 데다 이제 여러분들을 말도 안 되는 걸 신고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 문제들을 건드려서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나 특히 외국에서 사업을 하실 때는 최소한 정말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할 건 하고 하자. 제가 무슨 뭐 변호사도 아니고 무슨 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사업을 추구하실 때는 정말 많은 걸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적어도 피해갈 수 있는 구멍들은 최소한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저는
어찌됐건 필리핀이든 뭐 동남아시아든 중국이든 현지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현지 사람의 이름을 써서 그 사람의 이름만 달랑 빌려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식의 사업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 여기 외국 사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설렁설렁 그냥 뭐 현지 교민 말 듣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아이, 그 정도면 돼.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사할수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비할수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지 나라에서 원하는 그 법률이라든지 노동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켜가면서 절세를 하더라도 영리하게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남의 말만 듣고 대충대충 했다간 정말 작살납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어 직원들, 제가 상처받았다는 얘기도 했지만 필리핀 직원들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센서티브하고 마음이 굉장히 꽁해요. 얘네들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회사를 경영하거나 할 때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공개석상에서 상처 주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은 아무리 직원을 잘못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상처를 받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충분히 직원을 탈 수 있는, 야 이 새끼야 너 이따위로 해도 되겠어 막 이러면서 충분히, 한국은 워낙 분위기 자체가 회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실적을 위해서 내가 희생돼야 된다는 어떤 요즘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문화, 그다음에 장유유서의 문화, 뭐 선배 후배의 문화, 그다음에 뭐 또 회사의 어떤 이제 위아래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토착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뭐 필리핀만 그런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 다 그래요.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인도네시아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개인적으로 여러 공개석상에서 직원을 상처 주는 어떠한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러한 행위는 하지 마셔야 되고, 정말 1대1로 얘기하시고, 그랬을 때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 얘네들이 여러분들께 보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어떠한 어떤 공공기관에 가서 컴플레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못이 없더라도 일단 불려가서 해명해야 되고 법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하여튼 굉장히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제 얘기가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 아는 얘기야. 국제화재. 그럼 뭐 싫어요 눌러도 됩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따뜻한 위로해 주신 많은 그 시청자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